오늘 동아일보에는 미국 대선이 북핵 위기의 진짜 시작이다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이나 동맹 정책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에 따라서 그때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국을 대하는 태도에 중국이 헷갈려서 죽을 지경일 겁니다. 엊그제 막 죽이려고 달라들다가 또 휴전하고, 이란 가지고 또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가 먼저 협정을 깨버리고는 이란을 또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그러고는 또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보면 북한에 지금 자기가 노딜이라고 선언해서 지난번에 좀 속았구나 해서 했다가 정신 차렸구나 생각했더니만 이제 문이 원하는 대로, 김정은이가 원하는 대로 또 판문점에서 쇼를 해서 재미 보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미국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선에 나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곳곳에는 트럼프가 북한에는 굿캅, 그리고 이란에는 배드캅을 하고 있다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사회의 반이슬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선거에 어차피 트럼프 지지층이나 트럼프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란은 세게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북한 문제는 미국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것은 좀 초현실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이 북한과 미국이 그냥 평화롭게 여러 가지로 잘 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안 쏘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만 되어도 미국의 대중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어려운 거는 그 사람들 문제고, 요즘 자국 중심주의로 하도 각국의 이 심리들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미국만 위협이 안 되면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악수하고 앉고 도장 찍고 벨쇼를 다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를 살살 긁어주면서 적당히 합의한 업적을 만들고, 이란은 미국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란이 항복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긴장을 높게 가면서 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득점을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란이 불장난하고 있다고 경고한 날 김정은과 정말 좋았다고 트윗에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이란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 기자들 앞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같은 시간 트위터에는 이번 주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정말 좋았다, 이렇게 야누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은 쉽지가 않고 접근이 잘 안 되고 김정은이하고는 이미 터났지. 그리고 또 보면 트럼프가 잘 맞는 사람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런 독재자들하고 트럼프는 기질이 맞아요. 그래서 김정은이하고는 기질이 맞다고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유엔을 시켜서 제재를 갖다가 풀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편드는 사람은 문재인 말고는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다루기가 쉽고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이란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두 문제에 대한 목표를 다르게 해서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 옵션까지도 포함하면서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해가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만 되지 않으면, 즉 핵 동결하고 ICBM만 폐기하면 그 선에서 끝낼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이상하게 포용적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한테 미국의 대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북핵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지금 뉴욕 타임스가 북한의 핵 동결 선에서 북핵을 인정해주고 끝내려고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닌가, 트럼프 쇼한 다음 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 측의 국무부의 핵 당담자인 비건은 완벽한 추측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볼튼도 트위터에 NSC 관계자나 나 자신 중 누구도 이런 말에 대해서 논의해보거나 들어본 적도 없다 했고, 이는 누군가가 트럼프를 모함하려고 한 말이다, 책임져야 된다고 발끈했고, 비건 대북 특별 대표도 완벽한 추측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밑에서 부인을 했지요. 그런데 한국뿐 아니라 한국 안팎에서 이 화들짝 이 내용을 부인하고 중간 단계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가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다, 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굉장히 좀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는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나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들을 뭘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은 채 그냥 무슨 광신도처럼 CVID, FFVD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한 기술적인 과정들을 전혀 디테일화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최종 목표가 FFVD나 CVID라면 그 목표로 가기 위한 단계별 전략, 또 세부 전술, 디테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로봇처럼 누르면 CVID, FFVD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구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어제 누가 댓글에 트럼프가 북한에 폭격을 하려 해서 매티스가 말렸는데 나쁜 놈이다, 뭐 글로벌주의자다, 뭐 딥스테이트다. 딥스테이트가 뭔지 뜻이나 알고 쓰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진짜 북한을 폭격하려고 해서 말린 게 아니라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할 것처럼 설레발을 치니까 매티스가 이런 말이 새어나가면 걔 망신이 된다고 말린 겁니다. 만약에 매티스가 있었으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자신들의 글로벌 호크 1300억짜리 무인 항공기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을 때 공격하기로 했는데 10분 전에 내가 말렸다, 이런 말이 밖으로 나갈 수 있었겠어요? 말려갖고 그런 말을 못하게 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공격하기로 했으면 공격해야 된다 해서 제한적 공격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시리아에 화학가스를 하니까 지중해에서 항공모함에서 당시 순항미사일을 쏴서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제한된 타격을 한 적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 폭격할 생각을, 트럼프는 전혀 공격이나 폭격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만 말뿐이 떠들어대면 결국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하는 국면이 되니까 주변에서 말렸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외교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핵동결이라는 게 그래 쉽지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핵동결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재선이라는 부분에 죽도록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사람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만 북한이 폐기하고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을 생산하는 공장만 폐기하면 일부만요. 그걸 갖고 됐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의도가 사라졌다. 평화가 왔다 하면서 북한 핵은 그냥 덮어두고 서서히 관리하겠다 하면서 끝낼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왜? 저거를 갖다가 해결할 방도가 없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적당한 선에서 해결됐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미국 내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화파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핵 동결론은 미국 내 북한 협상파의 입지를 좁히기 때문에 그래서 핵 동결론은 그야말로 북한의 비핵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일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공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 구소련이 망하니까 카자흐스탄 또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 있던 수많은 소련의 핵과 미사일들이 다 폐기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망해야 북한의 핵과 미사일들이 폐기되고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때까지 북한을 집요하게 압박해 가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고위 관료들은 지금 점진적인 접근법을 이렇게 논의해왔다. 이 점진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결국은 비핵화 안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돌려서요. 그러면서 북한이 하나 하면 우리도 하나 해주고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 차츰 풀어주면서 어느 시점에는 그냥 북한 문제는 덮어버리는 식으로 끝내자. 이것이 점진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현재 보유한 거는 그래 그거는 조용히 갖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날라오는 미사일만 몇 개 없애라. 이렇게 지금 하면서 끝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턴이나 폼페이오 모두 트럼프에게 겉으로는 빅딜, 포괄적 비핵화 등을 말해왔지만은 이제는 폼페이오가 지 임기 내에 답도 없겠다 싶어서 점진적 해결법으로 기울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아무리 이래봤자 진정으로 미국이 핵 동결을 안 하고 포괄적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트럼프 입으로 말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 하나 어제 나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국 정부에 깊숙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인물한테 듣기로는 G20 하기 전에 한국과 관련된 불법 환적에 대해 하나를 폭로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지금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설거머니요. 그래서 이거 매우 좀 뭔가가 이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벌어진 일이 엉뚱하게 반대로 벌어졌어요. 어제 신문에 보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는 선박간 환적을 통해 정유 제품을 북한에 넘긴 혐의로 한국에 억류 중이던 선박 2척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예요. 유엔 제재의 결의 위반 혐의로 억류됐던 선박 처리 과정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된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1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마 2일날 새벽쯤 됐을 거예요.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 위반 선박 두 척에 대한 억류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정부 썩은 정권이 배 억류된 것을 풀어달라고 유엔에 부탁을 하고 유엔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30일 날 그 쇼를 하고 월요일 날, 1일 날 밤 늦게, 2일 날 새벽쯤에 이걸 풀어줬다는 겁니다. 자, 한국 정부가 이걸 풀어달라고 요청한 게 어제 했겠어요? 아니지요. 전에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쇼를 한번 해주고 나니까 이번에 아마 한국 정부에서 부탁을 했겠죠. 만족한 트럼프한테요. 자, 기분 좋으실 때 우리도 하나 좀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가 하우스를 제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서 삐깔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한 건 좀 해주셔야지요. 지금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바로 풀어줘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주로부터 다시는 불법 환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이루어진 조치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피파이어니어호는 산업은행에서 27억을 선박 대출을 받았고 루니스호는 빌려온 배겠죠. 루니스호와 같이 피파이어니어호가 다운 로지스틱스라는 회사, 과거에는 페트로 무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회사에 의해 지금 불법 환적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선박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전남 여수항에 억류 중이던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윗모, 이것도 여러 번 하다가 잡힌 배죠. 그리고 지난 9월 4일부터 부산항에 붙잡혀 있던 피파이어니어호까지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윗모는 2017년 10월에 북한의 삼정 2호라는 배에 정유 제품을 넘긴 구체적인 혐의로 잡혔고요. 피파이어니어호는 마찬가지로 북한에 기름을 주다가 불법 환적을 하다가 딱 걸린 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서 이 회원국에 억류된 선박들은 억류일 6개월이 지나면 대북제재위원회에 좀 풀어달라 말을 하고 승인이 나면 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권이라는 게 웃기는 게요. 정권이 이런 배를 풀어달라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권이 풀어달라 해서 지금 트럼프가 기분 좋았을 때 풀어줬다는 겁니다. 네, 기가 차서요. 그러니 루니스호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한국이 조사도 안 하고 지금 벌써 풀려나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은 짓을 하려니까 감시하고 있으니 이 배는 이제 아예 두바이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국적 세탁인지.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 정보기관이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고소를 좀 해요. 내가 거짓말을 했으면. 철저하게 그냥 뉴스 브리핑 밤에 이런 언급한 부분만 빼요. 그런데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전부 가서 보면서 이런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배를 째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국가에 의해서 벌어졌다면 국민들 수십만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을 퇴진하라고 야당의 입장을 밝혀라고 해야 될 건데 아무도 일부러 말을 안 하는지 입을 쳐닫고 있어요. 저만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떡합니까? 트럼프 기분 좋을 때 미국이 이걸 풀어줘요.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불법 환적이니 석탄 밀수로 떠들지 마라. 이것도 끝. 이 나라는 정의도 없고요. 원칙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너들이 아무리 이걸 듣고 지나가도 언젠가 이 일에 관련된 놈은 전부 잡아다가 간첩 혐의로 콩밥을 먹여야 된다. 내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럴 날이 있을 거라고요. 자, 미국 트럼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저 장사꾼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저런 자가요. 미국 이익 챙기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 나라 와가지고 한국 안보의 이익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대북 제재에 대한 원칙, 유엔의 원칙을 필요하면 유엔 끌어들여다가 떠들고 또 지가 좀 유리하면 설거머니 그 원칙을 파기하고요. 그러면 불법 한적이나 석탄 밀수는 한국에다가 뭘 좀 압박하거나 돈을 좀 뜯거나 필요할 때만 앞에 내세우고 보여에 시켜서 공개하고 이제 그 목적을 취하고 나면 설거머니 봐주고 미국이 하는 가치가 고작 이런 거였습니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확 깨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유엔은 미국의 그냥 뭡니까? 바람잡이입니까? 자, 이래놓고 앞으로 뭘 가지고 제재를 위반하냐고 붙들겠어요? 아무도 겁을 안 내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보기관이 배째라고 지금 저러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라입니까? 미국이요? 미국도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요. 제가 정말로 대한민국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더럽고 추저어도 침미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자, 불법 한저극 석탄 밀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꼬라지를 보면 진짜 지저분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런 더티한 외교를 통해서 과연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제 필요 없다고요? 미국에 기름 나니까? 이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자, 진짜 이 나라가 아주 안 좋은 타이밍에 미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저런 트럼프라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야말로 아군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와중에도 트럼프가 그래 칭송하고 트럼프가 구세주라고 생각합니까? 어제 어떤 사람은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김정은이한테 항복받았다고 헛소리를 한 사람도 있더만요. 그냥 무식하면 그래 살다 죽으십시오. 자, 황교안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모두 까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 모두 까기는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모두 까기라고 하는데요. 이제 황교안도 모두 까기. 그래서 뭔가 하면 남과 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비판 대상에 올렸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래 하지. 황은 1일날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안보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예 말을 안 했고 북한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의지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안보와 국방을 챙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사이에 또 다른 심각한 위협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어설픈 핵동결 같은 비핵화 쇼를 해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당은 미국과 관계없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지,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진전되고 무슨 판문점 선언이니 9.19 군사합의니 하면 그 분위기에 눌려서 또 설거머니 찬양하거나 편들어주는 발언하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정신 와닥짝 차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이거는 소신에 의한 모두 까기가 아니라 그냥 틀려서 잘못 판단해서 만회하려고 모두 까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중심이라도 똑바로 잡고 가야 될 건데 저기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